이런 책을 쓰실 정도면 사람들의 감정 좀 이렇게 좀 얼굴만 보고 맞히시고 그러나요? 왜 이러세요? 와, 엄청 질투난다. 야, 네가 왜 나가냐? 내가 나가야지. 야, 너 나가서 못했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정신과 의사 정우열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우열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네, 예. 사실은 이렇게 이름만 말하는 거는 유명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한번 장난쳐봤습니다. 네. 정신과 전문이시고요. 또 정신과 의사 정우열이라는 유튜브 또 운영하고 계십니다. 진짜 책을 많이 내시죠? 어쩌다 보니까 가래떡 뽑듯이 낸다는 사람도 있는데 예. 저한테는 다 자식처럼 소중한. 그러니까요. 아니, 딴 건 안 중요하고 네. 최신 책만 이 책 감정 수업만 자식입니다. 다른 거는 자식 아닙니다. 제일 소중한 자식으로. 그럼요. 예. 네. 정신과 의사 정우열의 감정 수업이라고 네. 이런 책을 이렇게 내셨는데요. 저도 잘 읽어봤거든요. 감사합니다. 이런 책을 쓰실 정도면 사람들의 감정 좀 이렇게 좀 얼굴만 보고 맞히시고 그러나요? 왜 이러세요? 지금 정신과 선생님이 왜 이러세요? 그래요? 네. 지금 저의 감정 이런 거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일단은 뭐 요즘 저의 감정. 일단 지금의 감정을 제가 감히 이렇게 추정해 보자면 예. 예를 들면 뭐 우월감? 누구? 선생님한테요? 네. 어... 책 냈다고 왔지만 23만 유튜버가 130만 유튜버한테 왔으니까 이런 멋진 스튜디오와 뒤에 이런 멋진 식물, 우리는 이런 게 있고요. 이런 어떤 그런 우월한 감정이 들 것 같아요. 근데 또 다양한 감정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쵸. 한 가지의 감정만 또 있지 않잖아요. 또 어떤 감정들이 있을까요? 일단 우월감이 있지만 예. 그래도 혹시나 여기 와서 같은 정신과 선생님이니까 그렇죠. 잘 하지 않을까. 예전에 제가 선생님이 항상 예. 하시던 그 방송 GDTV에 제가 대타로 한번 나갔었잖아요. 맞아요. 그때도 저는 열심히 준비를 해서 갔죠. 맞아요. 왜냐면 그때 인스타에도 올리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때. 네. 그러면서 하나도 열심히 준비 안 했다 이렇게 올리시면서 열심히 준비했다. 항상 그런 장난을 많이 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람 사이에 그런 미미한 감정 같은 게 사실은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우리들은 그래도 정신과 의사니까 그런 얘기들을 조금은 편하게, 많이 친하진 않아도 조금 진솔하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요즘에 특히 감정적인 소통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좋은 모습 위주로, 좋은 감정 위주로 좀 어필해야 될 것 같아요. SNS만 봐도 나는 이렇게 쿨하다, 이렇게 마음이 넓다, 남들이 잘 되면 굉장히 축하만 해주는 사람처럼.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런 얘기 들으시면 어떠세요? 별로다.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요? 그쵸.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부러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균형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게 요즘 문화인 것 같아서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너무 기준이 높아서 괴로워하고 아무리 노력하면서도 항상 부족해하고 남들을 볼 때도 기준이 굉장히 높아서 또 실망도 많이 하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직업적으로 많이 경험하니까 애초에 그냥 기대를 하지 않도록. 그쵸. 이게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이렇게 말한다 한들 기대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좀 편해졌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제 제 얘기를 계속 듣고 무슨 포인트인지 이해하시니까 그래도 이해를 잘 하시지만 이런 얘기 처음 듣는 분들은 뭐야? 무시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오해 소지가 있지만 그래도 포인트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생각보다 별로다. 그 이유가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서 감정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라는 거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지금 좀 감정이 좀 조심스러워요. 왜요? 정신과 선생님이시니까. 같은 정신과 의사로서 제가 약간 감정에 대해서 더 막 아는 척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러게요.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또 판을 깔아야지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취지로 아마 이런 책을 좀 쓰신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이렇게 수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너무 딱딱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제목을 정한 이유는 우리가 사실은 감정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우리 성인들은 진짜 없잖아요. 교과 과정에도 없고. 예. 하지만 생각, 이성 이런 부분은 뭐 논리, 논술 막 엄청나게 많이 배우지만 예. 감정이라는 거를 별로 안 배워서 우리가 정신과 의사라서 감정을 굉장히 중요시함에도 불구하고 감정의 어원 혹시 아세요? 아니요. 모르죠. 저도 예. 몰랐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감정의 어원이 저희들이 많이 의학용어로 배우는 라틴어이긴 해서 발음이 조금 애매할 수는 있지만 이로 시작하고 우리 이모션이 감정이잖아요. 그쵸. 그 이모션의 어원이 있더라고요. 이 바깥. 우리는 바깥. 이가 바깥이고 그쵸. 예. 아이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MBTI 예. 요즘에 예. 내향 외향할 때 이 아이인데 바깥이에요. 그다음에 모션이에요. 모션. 무브 움직임에 대한 어원이 있는 건데 감정이 밖으로 움직이는 거. 우리는 감정은 안에 있는 거고 꼭꼭 숨겨야 되는 거고 티나면 안 되는 거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왜 밖으로 움직이는 게 감정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어원이 저도 예전에 본 기억이 나는데 아 보셨어요? 예. 이렇게 또 차별화를 두시는 저는 본 적도 없는데 뭐 MOVER인가 뭐 이런 네. 무베레 같은 맞아요. 거기에서 그거예요. 라틴어인데 제 나름대로 해석은 사람이 움직이는 게 감정 때문에 움직일 때가 많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이성과 논리를 봤을 땐 이게 맞는데 우리가 항상 감정에 휩싸여서 행동을 하고 막 후회도 하고 실수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감정이 나를 좀 더 움직이게 만드나? 우리가 가족끼리나 부부끼리 이렇게 싸울 때도 그쵸. 뭐 만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쵸. 그렇게 만말하는 사람보다는 뭐 우창윤 선생님처럼 만말하는 사람보다는 뭔가 좀 동정심이나 내 감정을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의 얘기를 더 듣고 싶어하는 그래서 생각보다 감정이 많이 움직이게 한다. 쇼핑 같은 거 할 때도 어떤 재질이고 뭐 가격은 어떻고 뭐 이런 걸로 움직이기보다 뭐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뭐 고객님한테 딱 어울려요. 뭔가 이런 걸로 구매를 하는 부분도 더 많아서 뭔가 우리는 생각보다 감정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고 감정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내 감정을 알아요? 어디로 움직일지 알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보셨죠? 이게 바로 123만 유튜버의 감정 수업이고요. 제가 이미 할 말을 포인트를 이미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해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인 걸 자꾸 모르고 무시하고 억지로 감정을 억압하고 그런 오해 많이 하더라고요. 감정은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뭔가를 중요하게 결정하는데 방해되는 존재다. 내가 감정적으로 선택해서 후회한다는 얘기도 하셨지만 너무 많은 생각 안 하고 직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딱 선택한 게 오히려 맞는 선택을 한 경우가 또 굉장히 많아요. 한 예로 이상형과 만나고 싶고 결혼을 굉장히 리액션이 좋네요. 뭐가 떠오르신 거예요? 지금 감정이 뭐였어요? 지금요? 굉장히 설렜는데 설레는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근거림. 네. 뭐 이제 아내분이 있으니까. 그럼요. 보통은 결혼할 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이상형 조건들에 딱딱 맞는 이성적으로 선택해가지고 만나나요? 꼭 그렇진 않죠. 그쵸. 절대 이거는 안 돼. 그랬는데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연애나 결혼은 감정에 의해서 사실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죠. 그렇죠. 연애나 결혼뿐만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일수록 뭐 직장이든 직업이든 맞네. 진로든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조언을 하고 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고민들 이렇게 딱딱딱 해가지고 딱 할 것 같지만 엉뚱하게 딴 거를 꽂혀가지고 확 하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랬고 결혼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근데 그게 이제 정말 후회하고 잘못된 거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이라는 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발달된 어떤 도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정은 동물의 잔재, 약간 본능적인 그런 잔재라는 그러게요. 생각이 많죠. 한 예로 뭐 결혼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했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쇼핑할 때도 내가 뭔가 합리적인 쇼핑을 하기 위해서 막 100가지 리스트를 막 따라라라라 부르고 막 가격 추락하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런 걸 해봤자 이런 거랑 안 맞고 가격 안 맞고 내 기호 안 맞는데 이거 땡겨. 그렇지. 이거 사는 거예요. 맞아.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게 비합리적이고 충동적이라기보다는 머리에 남아있진 않지만 무의식에 남아있는 감정들에 의해서 내 취향이 거기에 담깁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그 선택이 나쁜 선택이 아닌데 우리는 너무 감정적으로 선택하면 나쁜 거.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돼. 이런 식으로 자기를 몰고 가면서 감정을 자꾸 이렇게 억압하는 게 너무 사람들 사이에서 바람직한 삶인 것처럼. 그러니까요. SNS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이성적으로 사는 사람이
우월한 사람,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은 열등한 사람. 이런 구조가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맞아. 진료실에서도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선생님도 경험하시겠지만 뭐 우울증이든 불안장애든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든 인간관계 고민이든 결국에는 핵심적인 부분으로 이제 깔때기처럼 모아지는 거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순환이 안 되고 감정이 억압되고 그게 쌓였다가 어떤 방향으로든지 터져 나오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정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저는 너무 커서 유튜브에서도 항상 핵심은 감정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고 책도 이제 그거를 모아서 맞아요. 책을 많이 냈지만 결국에는 다 감정으로 귀결되는 얘기들을 해서 이제 이번에는 아예 감정에 대한 얘기만 주구장창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런 포인트로 좀 내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얘기 들으면 아 그래 감정이 중요하지 이렇게까지 생각은 하실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실 나를 너무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네. 부정적인 감정을 조금 없애고 싶다. 나를 방해하는 거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 근데 실제로 방해를 하기도 하잖아요. 내가 그럼요. 회사를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뭐 사람과 대인관계를 할 때 이 부정적인 감정이 어쨌든 나를 고통 주고 힘들게 하니까 사실은 그래서 자꾸 감정에 휩싸이고 싶지 않고 감정을 좀 버리고 싶고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사실 그래서 이 장을 보면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사실 많이 좀 쓰셨더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네, 흔히 사람들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맞아. 네. 그럼 뭔가 좀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우리는 우울증 하면은 나쁜 거 이렇게 인식하는 게 많죠. 그쵸. 그러면 우울한 감정 나쁜 거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많아요. 불안한 거 나쁜 거. 나쁜 거. 근데 사람이 살면서 경험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 경험하는 게 뭐 재수가 없고 운이 없고 내가 일이 안 풀리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경험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모든 감정은 기본적인 개념이 나에게 주는 신호다.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신호인 거예요. 이쪽으로 움직여라. 한 예로 우울이 제일 많고 흔하니까 우울한 감정이 신호를 왜 줘? 뭐 어쩌라고 이런 오해를 하실 수 있거든요. 이 말은 우울한 게 안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하고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그런 경험을 진료실에서 하시지 않나요? 예를 들면은 우울증을 한번 경험하신 분이 항상 그 이후로 안 좋은 경험만 하시나요? 그건 아니죠. 아니죠. 어떤 경험들 하세요? 뭐 어떤 상실 같은 아픔을 겪고 이렇게 우울하신 분들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거에 대한 어떤 소중함 같은 것도 좀 더 느끼시는 부분도 있고 그쵸. 그런 상실을 어떤 노력을 통해서 또 다시 되찾으셨을 때 한번 잃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더 좀 소중하게 생각을 하신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기는 하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그런 깊은 우울이나 고통스러운 감정을 경험하면 사람이 이전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그런 내면의 관심을 가지죠.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철학적인 고민을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흔히 이제 마흔이 이제 그런 하나의 고비가 되는데 이제 선생님도 이제 그렇죠. 지금 마흔입니다. 예. 그 고비를 아마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저도 이제 지금 한창 그때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막 기복이 생기고 우울도 느끼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40대 많이들 경험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뭐 지쳐서 번아웃 돼서 또는 뭐 여러 가지 호르몬 변화 때문인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발달 과정상 우울이라는 감정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지금까지는 내가 남에 의해서 남이 세운 기준으로 삶을 쭉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세운 기준, 세상이 세운 기준, 또 20대 때 맹목적으로 뭔가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것만 같은 거, 그 다음에 30대 때도 뭔가 성장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또는 가족을 이루어야 되고 뭐 자식들을 위하고 살다가 40대가 되면서 현타가 오는 거예요. 현타가 오는 거는 감정이 뭔가 내가 무기력함을 느끼고 뭔가 좀 공허하고 뭔가 좀 우울하고 이런 느낌이 찾아오면 사람이 비로소 관심을 나한테 가져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살펴보지 않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아, 지금까지의 삶은 좀 너무 수동적이었어.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 이제부터 그럼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좀 알아보고 궁금해. 이런 식으로 관심을 자기한테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굉장히 소중한
어떤 신호인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우울한 건 나쁜 거, 슬픈 건 나쁜 거, 부정적인 거 다 뭔가 나를 방해하는 거 이런 식으로 외면하면 그런 감정이 뭐 외면한다고 없어진다 치면은 괜찮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감정은 억압한다고 외면한다고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감정이 삐진다. 자꾸 무시하고 안 들어주면 그러니까 속에서 더 삐져가지고 막 자기 에너지를 더 막 쌓으면서 호시탄탄 기회를 노리는 거죠. 이 사람에게 나의 존재감을 뿜뿜할. 그러니까 쌓였다가 한 방에 빵 존재감을 발산하면 그때가 진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크게 오면서 예전에는 무시를 했지만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게끔 나를 이끌면서 이제는 좀 내면의 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주는 신호에 좀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약간 하나의 인격체 같은 느낌이 감정이 있다. 이렇게 저는 비유를 많이 드립니다. 융 심리학이 주로 이런 거를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자기라는 약간 신 같은 존재가 개인을 이끄는데 점점 그거에 관심을 가지게끔 인간이 만들어지고 그것에 갭이 생기면 생길수록 여러 가지 감정들이 좀 복잡하고 힘들어지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개개인별로 그게 뭘 의미하고 어떤 걸 말하고자 하는지에 관심을 가지자. 뭐 병을 치료하고 안 하고 감정을 없애고 안 없애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관심을 기울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관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울증을 치료하는 것만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걸 통해서 어떤 삶의 태도나 가치관이나 방향을 좀 재정립하시는가 이런 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그게 하나의 나중에 봤을 때는 기회가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울증은 하나의 선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까지 하죠. 근데 진짜 심하게 우울증을 앓았던 분들은 거기에 좀 거부감을 물론 가질 수도 있지만 있죠.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관점에서 감정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정신과 의사로서 그 부분을 우리가 다 인정하고 치료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미 뭐 맞닥뜨린 상황에서 어쨌든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생각하는 계기로 좀 만든다면 또 그것도 되게 좋겠네요. 물론 이제 감정을 억압하면 쌓였다가 터지는 부작용이 있고 안 억압하고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이제 호흡하듯이 그걸 소통할 수 있으면 훨씬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뭔가 이게 쌓이고 억압되고 그게 병으로 나타나지 않게 미리 좀 감정을 편안하게 잘 관리하고 관심 가지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거 이상의 것 아까 어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진짜 움직이는 그 동력이 되고 힘이 된다 동기부여가 되고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는 요즘에 동기부여 영상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은 감정에 대한 게 아니에요. 맞아. 그냥 남이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각오를 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가지고 한계를 뛰어넘는 노력을 해서 달성. 뭐 참아라, 인내해라, 견뎌라, 아침 일찍 일어나라, 뭐 여러 가지 좀 고행. 그런 고행 같은. 근데 감정 얘기가 없어요. 맞네요. 오히려 진짜 자기가 정말 밑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지속 가능한 동력을 일으키는 거는 사실은 자기 감정에 자기가 귀를 기울였었을 때 진짜 자기 마음과 가까워지면서 내가 뭘 원하는 사람이지 자기 마음에 관심이 집중돼야지 쓸데없이 다른 사람 눈치를 보거나 남들이 하는 얘기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으면서 갈팡질팡하느라고 내가 갈 길을 못 가거나 막 이러지 않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쓸 수가 있게 되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인데 우리는 그런 거를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나 뭐 이런 피상적인 것들에 대한 외부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정말 사람에게 중요한 능력, 감정을 활용하는 능력을 상실한 것 같아요. 정호연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막 책을 많이 쓰시고 강연도 많이 하시고 유튜브 활동도 열심히 하시는 정호연 선생님이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감정은 뭘까요? 착한 마음, 모든 사람은 다 알리고 싶은 착한 마음.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럼 뭘까요?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 생각이 드는 거는 예.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감정적으로 힘들었을 때도 있고 나를 잘 몰랐을 때도 있고 수동적이었을 때도 있고 하지만 좀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게 되고 알아가고 있고 그러면서 생기는 어떤 변화들을 저도 경험을 하고 이제 저희들 다 진료하면서 경험을 하잖아요. 저도 분석을 받지만 분석 치료를 또 제가 많이 하는 입장에서 긴 호흡에서 봤었을 때 결국에는 깔때기처럼 모아지는 거는 자기 감정을 잘 알게 되기만 하면 결국에는 그게 알아서 되는구나. 된다. 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네.
그 이 책의 이제 마지막 장들을 보면 이제 좀 감정을 좀 어떻게 좀 돌보고 지키는지 나오거든요. 그럼 저는 또 여기에 되게 내용들이 되게 좋았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좀 저희 구독자 헬프님들한테 감정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세요, 돌보세요. 간단한 어떤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예. 중에 제일 간단한 거 하나만 예. 꼽자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숨기지 마라. 감정을.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반대로 생각해요. 감정은 열등한 거고 드러났을 때는 나의 어떤 치부인 거고 좀 창피하고. 창피한 거고 그런 식으로 감정에 대해서 겁을 먹어요. 그걸 감정 공포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의 문제는 뭐냐면은 남들 앞에서만 숨기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있을 때도 관심을 안 갖게 돼요. 근데 이유가 다 있죠. 요즘 문화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이렇게 방송하다가 제가 뭐 말실수해가지고 선생님이 표정이 좀 안 좋으면 제가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쵸. 그때 선생님이 표정이 안 좋은 게 제 어떤 말실수 때문에 안 좋았다라고 조금 표현을 해주시면 오히려 소통이 되면서 그건 그게 오해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좀 더 관계가 돈독해질 수도 있고 방송이 더 잘 될 수도 있는 건데 보통은 안 그래요. 그냥 아닌 척하죠. 그렇죠. 근데 아닌 척해도 사람은 무의식적인 상호작용을 감정에 의해서 엄청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표정에서 티가 나고 그러면은 이제 저는 불편한 거죠. 또 오해도 계속 쌓이고 방송도 안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든 직장 생활 또 사회 생활에서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감정이라는 거를 자기가 숨기는 거에 익숙하고 표현하는 거를 좀 터부시하는 게 익숙해지다 보면은 자기의 조절 능력이 떨어져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감정 조절을 어떻게 하면 잘하나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호기심을 가져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서 썸네일로 좀 이용을 하면 조금 되는데 근데 오해가 뭐냐면은 감정 조절을 잘하고 싶은 이유가 내가 사람 앞에서 화내지 말라. 않으려고. 근데 이런 컨셉 자체가 화를 내면은 큰일 나. 화를 꾹꾹 참고 내는 것만 참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분노 자체도 참고 오히려 억압하고 괜찮은 척, 좋은 척 하면은 가짜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연기하죠. 연기하다 보면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더 중요한 거는 호구가 되죠. 그래서 오히려 거절도 못하고 또 세상에 나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제일 안 좋은 거는 내가 내 감정과 거리가 멀어져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뭘 원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삶에서 만족감을 느끼기도 힘들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또 저는 젊은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막 뭐 친구가 뭐 이렇게 했을 때 좀 부러웠고 좀 질투도 나고. 그럼요. 너무 자연스럽죠. 특히 요즘 SNS 너무 많잖아요. 막 나 빼고는 막 다들 막 잘 나가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명품도 사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쵸. 그럼 그럴 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예를 들어 낙준이가 유퀴즈에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부러워 막 질투가 나. 근데 말씀하신 걸로 보면 낙준이 유퀴즈 나간 게 불편하고 부럽단 말이죠. 근데 보통은 숨기면서 야 뭐 부럽다 축하해. 야 어때 막 사진 찍은 것 좀 있어 이러는데 그쵸. 만약에 그러시다면 와 엄청 질투난다. 야 네가 왜 나가냐 내가 나가야지. 야 너 나가서 못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걸 숨기지 못하면? 이제 그거는 선생님과 이낙준 선생님은 그래도 되는 것 같아요. 관계가. 관계가. 그 관계마다 이 정도가 다르죠. 네. 근데 감정을 표현한다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 공격적인. 맞아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내가 되게 쪼잔한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럽다라는 거는 보통 표현합니다. 부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안 좋아하는 어떤 속담은 아니지만 명언 같은 게 있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명언도 아니죠 사실. 그런 말 있죠. 밈 같은 게 있는데 저는 그 얘기가 너무 싫어요. 부러우면 왜 져요? 진짜 지는 건 뭐냐면 자기가 부러워하는 줄도 모르는 게 자기 마음을 아예 모르는 거잖아요. 괜히 틱틱거리고 괜히 그게 티가 난다니까요. 야 뭐 그거 뭐 하나도 안 부러워. 그거 별거 아닌데 뭐 유퀴즈 뭐 아무나 나가는 거 아니야? 요즘 뭐 시청률도 안 나오던데? 시청률도 안 나오던데? 우리 채널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정작 자기가 부러워하는 걸 모르는 그게 사실은 과정이 있습니다. 부러움과 시기와 질투 이게 비슷한 느낌인 것 같지만 달라요. 부러움은 사람들이 좀 소프트하다고 생각해서 부러워까지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시기가 나 이런 건 조금 어려워요. 질투? 더 어려워요. 네. 근데 사실은 이런 감정을 내가 시기가 나 질투가 나 이렇게 표현하는
하고 안 하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마음속에서 하는 거. 알아야 돼요. 저는 오진세 선생님이 부러워요. 그래요? 시기가 나요. 어. 질투가 나요. 그래, 그건 위험한 거라 그랬잖아요. 시기랑 질투까지는.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격적이지 않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시기와 질투의 차이가 뭔지 아마 구독자분들은 모르시는 분들 많겠죠. 네. 선생님 책에서 보시면 맞아요. 기억나세요? 예, 예. 기억나세요? 예, 뭐예요? 기억 안 납니다. 기억 안 나요. 시기 질투는 예. 내가 별로 바라보고 싶지 않거든요. 하지만 시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저 사람이 가진 걸 내가 가지고 싶다. 나도 저거 가지고 싶다. 나도 이 스튜디오 가지고 싶다. 이 화분 식물 뿜뿜. 이 공기가 다르네요. 예. 숨이 막 잘 쉬어지는 느낌. 예. 나도 들고 싶다. 이게 시기고 질투는 뭐냐면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이 가진 게 너무 싫어. 저거 원래 내가 가졌어야 되는 건데 어떤 빼앗긴 것 같은 느낌? 또는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 이제 이런 쪽인 거예요. 시기는 욕구 자체고 근데 질투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내 거를 뺏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구독자 내가 모았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채널 만들었었어야 되는데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저는 사실은 이낙준 선생님 요즘에 너무 핫하죠. 핫하잖아요. 너무 시기나고 질투나요. 그 이유는 저는 음악적으로 이렇게 콘텐츠로 성공하고 싶었던 바람도 있었고 했는데 이낙준 선생님은 저희 로망을 다 이뤘어요. 의사지만 콘텐츠로 먹고 사는 사람이고 터졌고 그래서 부러운데 사람은 이제 자기 자존감을 또 지키려는 노력을 합니다. 감정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자기 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저는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선생님이 너무 부럽고 해가지고 마음이 사실 안 좋았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중증외상센터를 리뷰를 제가 조금 늦게 했잖아요. 그 이유가 처음에 보기가 싫었어요. 근데 나중에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리뷰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은 이제 자기평가 유지 모델이라는 사회 심리적인 거에 의해서 자기 자존감을 지키는데 누가 옆에서 성과를 막 내고 잘 된다 그랬을 때 내 마음에는 시기심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기심은 그 사람과 친한 정도 그 사람과 나랑 관련성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바뀌어요. 근데 이낙준 선생님이 저는 같은 의사고 같은 유튜버고 너무 부럽다. 어떤 컨텐츠 물론 문학이고 저는 음악이지만 너무 부럽다 해가지고 시기심이 막 올라갔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럼 왜 괜찮아지지?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낙준 선생님이랑 나는 과가 달라. 이비인후과 선생님이야. 만약에 오진수 선생님이 에서스를 써가지고 흑상을 했으면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낙준 선생님 내가 SNS에서 막 DM도 많이 보내고 한번 만나기도 했고 촬영도 한번 같이 하고 되게 친해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발도보면 나 별로 안 친해. 바로 이거예요. 안 친하면 조금 더 거리감이 느껴지면서 자기 마음을 지키고 관련성이 적어지면 또 지키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물론 이게 바람직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마음이 작동하네 되게 신기하다. 스스로 들여다보는 들여다보는 감정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닥터 프렌즈가 오랫동안 7, 8년 서로 싸우지 않고 잘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본인들은 아마 모르실 수도 있어요. 모를 것 같은데. 옆에서 봤었을 때는 항상 이렇게 관심을 가지거든요. 언제 싸우나? 언제 멀어지나? 안 멀어져. 왜 그러지? 잘 따져보면 바로 이 관련성이 과가 달라. 맞아. 만약에 과가 같았으면 이게 묘한 그러게. 기류가 있을 텐데 어떤 컨텐츠를 해도 서로 자기의 분야가 있으니까 뒤에 옆에 있는 분들은 별로 이렇게 더 자기 의견을 내고 싶거나 주도권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촬영할 땐 그래요. 옆에서 그냥 이렇게 해주고 오히려 그게 조미료 역할을 하고 과가 다르다는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로 친하잖아요. 맞아요. 친한데 관련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이러면 한 명이 잘 되잖아요. 그럼 자존감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올라가요. 그런 느낌 받으세요? 낙준이가 잘 되면 좋죠. 뭔가 뿌듯해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막 질투나 시기 이런 거가 되면서 막 되는 거는 관련성이 같을 때. 만약에 정신과 선생님이었으면 조금 힘들어졌을 텐데 관련성이 떨어지고 친밀도가 높아지면 비교되는 게 아니라 반영이라고 하는데 나도 같이 자존감이 올라가. 나도 대단해. 얘 내 친구인데 이런 느낌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이 우리 뭐 유튜브도 하고 그러니까, 자주 봐. 선생님 이런 보니까 느낌. 막 중증외상센터 계속 올리더라고요. 맞아. 내 친구야. 이런 거. 맞아요.
되게 재밌어요.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게 진짜 그렇네요. 네. 우리 헬프님들도 이걸 적용시켜 보면 어떤 친구 SNS에는 질투가 나고, 맞아요. 되게 화가 나고, 맞아요. 어떤 친구 SNS를 보면 되게 흐뭇하고, 거기 어디야? 이렇게 그냥 진짜 진심으로 물어보고. 좋아해주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정우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서 한번 내 마음이 왜 얘한테는 질투가 나고 얘는 응원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고 내가 대단하고 훌륭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에서 질투 시기가 없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다 거기서 거기고 요런 요인들로 인해서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감정을 막 숨기고 막 아닌 척하고 그러는 것보다 그냥 편안하게 조금 질러봐도 된다. 그러게. 근데 너무 조심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뭐 바이올린도 네.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클라리넷도 하고 운동도 뭐 테니스하고 하는데 모든 악기 운동이 다 똑같아요. 배울 때 삑사리 안 내려고 섭외 배울 때 막 조심하면은 소리가 잘 나나요? 빡빡 내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빡빡 내봐야지 소리가 괜찮고 폼에 신경 쓰고 막 이런 게 조절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삑사리 안 내려고 조심. 그러면 안 늘죠, 하나도. 그쵸. 저도 이제 배우면서 테니스도 마찬가지. 저울로 잘 치려고, 목표 지점으로 잘 치려고 신경 쓰면 폼도 이상해지고 힘이 들어가요. 근데 폼에 신경 쓰면서 자유롭게 스윙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삑사리가 나고 멀리 가지만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나의 조절 능력이 키워지는 것처럼 감정도 삑사리 좀 나도 표현을 해봐야지 감정 조절이 되는데 삑사리 한 번도 나면 안 돼. 한 방으로 내가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조심조심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쌓이다가 나중에 별거 아닌 거에 톡 터져가지고 완전 삑사리. 그러면은 그때 진짜 수습하기가 힘들죠. 네, 이런 게 사실은 많아요. 감정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게 안타까워요. 그러면 좀 말씀하신 대로 화도 내보고 그럼요. 막 울기도 해보고 막 엄청 무서워도 해보고 어쨌든 그걸 너무 억누르기보단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좀 표현을. 네, 왜냐하면 사람이 신기한 아이러니한 존재가 뭐냐면 내가 좀 내도 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이미 그것 자체가 나의 감정에 대한 수용이 된 상태라서 화를 좀 조절이 해서 표현을 하게 되고요. 화내면 안 돼. 참아야 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역시 넘어가면 와 터져버려요.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사회 불안, 발표 불안 이제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떨리면 안 돼. 목소리 떨면 안 돼. 그럴수록 더 떨리고 덜덜덜 완전 망하는 거고 떨려도 돼. 완전 망쳐보자. 저 오늘 너무 떨려요. 이렇게 처음부터 이미 얘기하고 하면은 그것 자체가 감정에 대한 해소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조절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감정이. 그래서 좀 감정을 편안하게 소통하는 문화가 돼야 되는데 아쉬운 거는 한 번 삐끗했다고 삑사리 가지고 물고 늘어져가지고 요즘. 매장하고 유튜버들한테도 그렇고 선생님도 여기 다 마찬가지로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조심스럽고 이런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서 감정을 좀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문화가 좀 되자. 그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사람이 원래 그런 거고 그래야지 이 감정을 제대로 활용해서 자기한테 집중하면서 쭉쭉 앞으로 나아가는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우리 헬프님들도 이 시간이 좀 되게 좋은 시간이 됐기를 좀 기대해보면서 저희 헬프님들도 이렇게 댓글 같은 거 보면은 뭐 누가 불편할까봐 말을 못하겠다. 뭐 이래서 좀 참고 있다. 그쵸. 이런 감정들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감정들을 느낀다고 해서 그게 꼭 나쁘거나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뭐 울면 우는 대로, 무서우면 무서운 대로, 질투나면 질투나는 대로 그런 것들을 좀 마음껏 좀 표현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좀 자기의 어떤 감정들을 좀 알아가 보면서 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네, 좀 제가 아주 축약본으로 좀 말을 빨리 해서 설명을 드려서 조금 너무 좋았어요.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뭐 책을 보셔도 되고 제 유튜브에 와서 질문을 남겨주셔도 좋고 저는 항상 감정을 포커스를 맞추니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또 불러주셔도 좋고요. 네. 여기 한번 댓글로 한번 좀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봐 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또 정우현 선생님도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니까 요즘도 라이브 가끔 하시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으로 물어보실 수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뭐 되게 소통도 구독자분들이랑 많이 하시고 다양한 콘텐츠도 하고 계시니까 우리 헬프님들도 가셔서 또 많이 봐주시고 정신과의사 정우열의 감정 수업 책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